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처음 보는 차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차는 라이카의 에코 VIP 2109라는 차량이에요. A클래스 차량이고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3개가 있는데,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운전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쪽에 캐빈을 얹어 가지고 만드는 차량들을 보고 C클래스라고 하고, B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처럼 차량의 전체 외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만 개조해 가지고 쓰는 A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샤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운전석까지 전부 다 새롭게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A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차가 흔히 말하는 C클래스예요. 똑같은 듀카토 베이스 차량인데 앞에는 차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요만큼을 다 뒤에를 잘라내고 요 캐빈을 얹어 가지고 C타입으로 만든 자동차, 이게 이제 C타입 캠핑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차를 이렇게 A클래스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 바퀴하고 뭐 구동축, 운전석 같은 경우는 다 그대로 있겠죠. 이 철판들을 다시 다 걷어내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새로 만든다는 그런 게 이제 A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이카로 왔고요. 바퀴, 운전석, 얘들은 안에 있는 건 다 그대로예요. 저 차랑 똑같고, 요런 유리라던가 이런 판넬, 근데 요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 단단한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C타입의 어떤 그런 캐빈보다도 훨씬 단단한, 굉장히 단단한 판넬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범퍼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새로 다 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타고 캠핑장 가면 인싸 될 것 같은 느낌 있죠. 존재감 뿜뿜하고, 뭐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이 형상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형상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어디에서 캠핑장이나 노지 같은 데 가서 만났을 때는 등장 하나만으로 그냥 다 끝낼 수 있는, 압살할 정도의 비주얼을 가진 차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상대방이 저를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앞이 굉장히 넓은 느낌이 나서 진짜 차가 엄청 크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살짝 뒤가 엉덩이가 좀 높은 채로 약간 보이는, 약간 돌격하는 자세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차 자체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P746하고 똑같은 듀카토 차량을 가지고 있고요. 2300cc 디젤 차량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유럽 모터홈 같은 경우는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보통 디젤로 들어오고, 미국식 모터홈 같은 경우는 가솔린으로 들어옵니다. 오라이언 같은 경우도 가솔린을 쓰고 있어서 3500cc 가솔린 연비가 한 5km대, 6km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캠핑카 자체가 여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160마력의 9단 변속기라고 합니다. 제 솔라티 같은 경우는 2500cc 정도 되는데 170마력의 8단 자동 변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 솔라티 정도의 마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동차로 보면은 이 축거라고 하죠.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가 좀 짧은 게 좀 느껴져요. 생각보다 전체 차 길이는 6.6m인데 6.6m 대비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가 좀 짧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솔라티 같은 경우는, 제 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6.2m인데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가 한 4.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걔보다 더 짧은 느낌이 나고, 미국식 모터홈하고 유럽식 모터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뒷바퀴가 하나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복륜이다 보니까 큰 하중이 실려 있을 때에 대한 그래도 이 타이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는데, 확실히 유럽 모터홈이나 저희 B타입 캠핑카 같은 마스터라든가 솔라티 같은 경우는 바퀴가 하나인 거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차가 많이 무거워질수록 이걸 버텨줄 수 있는 타이어가 많이 없거든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도중에 타이어가 한번 터진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C타입 캠핑카나 P746이라던가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차 전체 중량, 그리고 청수를 다 채웠을 때, 그리고 사람이 다 탔을 때, 그리고 이제 트렁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짐들을 굉장히 많이 싣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이런 타이어에 항상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 같은 재봉 같은 경우는 이 휠 인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고하중 타이어로 나중에라도 꼭 알아보셔서 바꾸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외관이라던가 이런 데칼 같은 경우는 좋아요. 멋있습니다.
카라반 모터홈 업체는 BF-RV, BF 카라반 모터홈이라고 있는 이제 업체인데요. 업체 자체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고, 울산에도 직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산에 새로운 또 직영점을 하나 더 증설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경남권까지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라반들을 원래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입 유럽식 카라반에 대한 그 수리 노하우라든가 옵션화 작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방금 전에 같은 설명을 드렸냐면, 카라반이나 이런 C타입 캠핑카를 쓰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상처들이 생겨요. 눈물이 나는 상처죠. 이런 상처들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BF-RV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새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흔히 보는 약간 C타입 캠핑카 같은 좀 느낌 나요. 깔끔하고 심플하고, 이런 라이트들 자체가 일단 예쁘잖아요. 디테일이. 역시 이런 감성들은 확실히 유럽 카라반이, 유럽 캠핑카나 이런 카라반들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요. 모델명은 에코 VIP 2109라는 차량 모델명이고, 에코 VIP는 이 라이카가 크레오스, 에코 VIP, 코스모 3개 등급 중에서 중간 등급 정도를 하고 있는 포지셔닝의 모델입니다. 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폴딩 키 하나하고, 이 원키 하나로 모든 수납함을 다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피아마 어닝이 달려 있는데, 피아마나 툴레 나중에는 4m에서 4.5m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표차로 하나가 인증이 됐고, 이제 곧 정식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출고가 될 텐데, 옵션 작업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정확한 가격도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야 뭐 환율이라던가 물가, 물류 비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패키지라던가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인산철 500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1000까지 한다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옵션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가 좀 높아요. 차가 좀 높은데 여기 버튼이 있어 가지고, 이 바깥에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발판이 나오는데, 발판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여기 스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동 발판 스위치인데, 스위치가 크롬으로 반짝반짝거리게 되어 있고 럭셔리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운전석하고 조수석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앞이 굉장히 넓다고 그랬잖아요. 대시보드 자체가 굉장히 멀어요. 저 멀리 앞유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운전할 때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이런 대시보드가 넓으면 대시보드 이것저것 뭐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은 수입이 되고, 이쪽에 의자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의자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4인승으로 탈 수가 있고요. 취침 인원은 5명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쑥 뒤로 돌아보면 바로 뒤쪽으로 굉장히 높은 침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자 베드인데 가운데가 지금 확장된 상태이고요. 가운데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요 옆은 이제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가 있겠죠. 궁금한 건 이제 항상 카라반이나 이런 유럽 카라반들은 가스레인지가 꼭 3개씩 달려 있더라고. 가스레인지가 뭐 많이 있으면 요리할 때 좋긴 하죠. 수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전이 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거 도메틱 수전보다 볼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 깊이가 깊어가지고 설거지할 때 뭐 굉장히, 설거지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침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뒤쪽에 침대는 기본적으로 11자 베드 형태, 11자 2개를 가지고 있고, 11자 베드 가운데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그 유럽 카라반에 딱 가운데 확장이 되는 느낌이고,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고,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좀 여유가 있는데 높이가 한 105cm, 10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침상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침상이 조금만 낮아서 이 침상에 섰을 때 머리 공간이 한 150cm 정도만 딱 나오게끔만 만들어져 있으면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애들은 이 높이 감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그냥 막 일어나요. 그래서 머리 부딪히기도 하고 뭐 씻기거나 옷 입히거나 서서 이렇게 입혀야 될 때는 이 침상 공간이 조금 낮은 게 훨씬 더 아이들 육아하기 좋은데, 조금만 더 150cm 정도만 딱 만들어질 정도로만 침상에 낮았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수납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엄청 깔끔해요. 우리 거 같이 이렇게 뭐 똑딱이처럼 잠금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가 잠금 장치인 거지. 얘가 이렇게 해서 딱 제끼면 되는 방식. 이렇게 가구의 색깔에 대한 이런 시트지, 이거 당연히 이 가구는 당연히 다 시트지 가구인데 이런 느낌들이 이탈리아의 느낌이 좀 나요. 이 침대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침대 사이즈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약 한 180 정도 될 것 같고, 이쪽까지가 더 넓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누웠을 때가 훨씬 더 이쪽으로 누웠을 때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2m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정도는 충분히 자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이 더 자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자느냐. 제가 이제 드랍다운 베드를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근데 이걸 가운데로 옮기고 이 위에 있는 안전벨트, 이게 뭐 안전장금이겠죠? 이걸 풀은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왜 가운데로 내리라고 했냐면은 이 옆에 있는 수납함이 같이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같이 내려오면 침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195cm에 한 150cm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제온표상에서는 제가 145cm라고 본 것 같은데 145, 150cm면 집에 있는 더블 사이즈 매트리스 사이즈예요. 두 명이 충분히 잘 수 있고, 좀 빠듯하지만 둘 자거나 아이 둘은 충분히 자고 어른 하나의 아이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드랍베드, 다운베드가 되고요. 이 베드를 내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살짝 이렇게 밥 먹는 공간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쪽은 살짝 어깨가 있고 여기 한 명 반대편에 빠듯하게 앉아서 한 둘 정도는 여기 테이블 옮겨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얘가 있어가지고 이 리빙 공간이 완벽하게 다 쓸 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좁다. 얘가 내려오면 위에서 드랍해가지고 내려온 애들은 드랍베드를 해서 그 드랍에서 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침대를 올려줘야 그 밑에서 사람들이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드랍다운 베드는 자거나 먼저 일어난 사람이 누가 돼도 내부 공간을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봐요. 차 자체였으면 이만큼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드랍다운 베드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A클래스로 처음부터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이 딱 그 이태리 가죽의 느낌이 좀 나요. 스위블도 당연히 되겠죠. 스위블도 당연히 되고, 여기 스위치 눌러서 뒤로 눌러줄 거고, 얘도 눌러서 뒤로 갑니다. 이렇게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스위블이 될 텐데, 스위블이 엄청 부드럽고 편하네요. 제 거 솔라티보다 의자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블이 딱 되겠고, 의자가 뒤로 한번 가. 여기 끝인가? 여기 끝인가 보구나. 스위블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앉는 그런 느낌이 나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셋, 넷, 뭐 가족이 충분히 넓게 뭐 다과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자가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의자가 뒤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더 갈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레일이. 그렇죠. 이게 운전석까지 해가지고 요 레일이 의자가 더 뒤로 가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더 뒤로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화장실 공간을 볼 건데요. C타입이나 B타입에서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나 염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화장실 공간이에요. 당연히 화장실 도어는 이제 템버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화장실 공간은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데포드에 변기 있는데 변기가 좀 작은 좀 느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소변을 보겠죠. 앉았을 때 소변을 볼 거고, 이런 이제 그 세면대가 보통 유럽의 카라반들은 아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세면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다른 화장실 구성, 샤워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아이디어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거 스위치를 열어서 이게 움직여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변합니다. 쓱 변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애들 딱 제끼고 이 벽이 움직여요. 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대변기 위로 세면대가 쑥 들어가면서 이 판넬이 이렇게 싹 고정이 되면서 요런 샤워 공간이 딱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샤워 공간이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깨가 이런 데 닿으면서 진짜 간신히 씻어야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냥 간신히 씻을 정도예요. 간신히. 장점이 뭐냐면 이런 통합형 화장실은 물이 튀어가지고 변기도 닦아야 되고 가구도 닦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신을 시켜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민자라. 그래서 가구에 튀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물 뒷정리하기가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샤워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요 문을 닫으면 생각보다 더 넓어요. 지금 체감상 실제 안에 있는 모양 바닥 면적이 커지면서 좀 씻을 때는 그래도 좀 크다. 그래도 얘를 여기다가 서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샤워기를 씻겨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는 생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뭔가 이런 가변형 화장실의 공간, 모터홈을 많이 만들거나 이런 유럽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면 6.6m이기 때문에 제 솔라티하고 40cm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당연히 뭐 절대적으로 큰 사이즈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다른 C타입 캠핑카는 당연히 뒤가 훨씬 더 길지만 길이에서 오는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길이가 6.6m냐 6.2m냐 7m를 넘어가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내가 차가 길면 앞코가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일반 주차장에서 내 앞코가 튀어나와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 앞차 때문에 회전 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돌아서 나갈 때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m 이하의 차, 사실은 한 6m 정도의 차가 사실 제일 부담감이 없어요. 르노 마스터 벤이 가장 좋긴 한데 좁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협점이 제가 봐서는 한 6m에서 7m 사이, 요 정도 차량들이 그래도 적절한 공간과 적절한 자동차의 운전감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A클래스가 앉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C클래스 캠핑카들은 운전석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넓지 않거든요. 앞에 있는 좌석들은 수입을 해봐야 여기 공간이 좁은데, 얘는 전체 똑같은 폭으로 오기 때문에 앞이 진짜 여유가 있어요. 그냥 이 앞 공간도 이렇게 차 돌려놓고 딱 있으면, 뒤를 보고 있으면 그냥 한 공간처럼 넓게 느껴지는 좀 느낌이 납니다. 보통의 그 오라이언이나 P746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C타입 캠핑카들은 수입을이 되긴 하지만 왠지 이 수입을이 되어 있는 이 앞 공간은 좀 옹색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얘는 정말 일체감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B클래스하고 C클래스하고 A클래스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런 도어라던가 앞에 있는 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캐빈과 그 어떤 그 카라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우풍이 안 느껴져요. 진짜 제가 솔라티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에서 들어오는 우풍들 있잖아요. 운전석이라던가 앞에서 들어오는 이 우풍, 그리고 뒤에 그 B타입 캠핑카 뒤에 열리는 이 뒷문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그 냉기, 열기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딱 누워있으면 뒷문으로 이게 바람이, 냉기가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이게 수입을 해가지고 앞에 있으면 앞유리라던가 이런 데에서 냉기가 오는 게 확 느껴지는데, 이런 A클래스 캠핑카는 도어 자체도 카라반의 도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완벽하게
보온을 제대로 딱 잡고 있는 느낌이 난다. 심지어 얘는 조수석에 문도 없어요. 타려면 그냥 무조건 이루 가운데로 타야 돼. 신기하죠? 스위블 하는 거는 이 기어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스위블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돌리는 것도 앞 각도 조절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피아트의 두카토 느낌이 확 납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누가 봐도 두카토 운전석이고요. 대시보드가 진짜 넓죠. 그럼 이제 보통 주행할 때는 이쪽에 앉아서 가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쪽에 뒤에 안전벨트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안전벨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해가지고 3점식으로 한 명은 이쪽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한 명은 이쪽으로 안전벨트를 매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소파 때문에 발을 이렇게 일자로 뻗어서 가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요. 캠핑카도 결국 가족의 이동이 중요한 차기 때문에 주행 중에 어떻게 앉아서 갈 거냐, 편하게 갈 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블라인드들 이렇게 샥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 제일 부러워요. 이런 거 저희는 싸제로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순정화처럼 레일이 다 매립돼 있어가지고 앞을 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틱 냉장고가 되어 있어서 양방향이에요. 이렇게도 열 수도 있고 이렇게도 열 수도 있는, 자기가 편하고 싶은 데에서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냉장고고, 냉동실은 이쪽으로 위쪽으로 간단하게 냉동실이 위쪽에 있는 데서 냉동실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 느낌입니다. 도어들도 안전하게 탁 멈추면 싹 들어가는 느낌으로 도어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은 그 공간감들은 확실히 카라반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카라반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왜냐면 굳이 달고 다닐 필요가 없이 운전까지 할 수 있는데, 운전까지 하고 싶으면서 갖고 다니고 싶은데 이 A클래스가 생각보다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왔다. 저는 진짜 확 고민해 볼 법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솔라티 세차 기준으로 안에를 다 뜯어 고치고 만들면 약 한 1억 1,500에서 1억 2천까지 올라가고요. 제 9 캠핑카 기준이고, 트래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라티 신차 기준으로 옵션이 5,5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억 3천만원 이상도 올라갑니다. 솔라티에 드랍베드하고 뭐하고 옵션 좋게 만들어가지고 한 3천까지 바라볼 거냐, 솔라티 신차에 잘 고쳐가지고 갈 거냐, 그 가격에서 한 4천 정도 더 보태서 이거 올 거냐라고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거 살 것 같아요. 새 거로 기준으로. 이런 애들이 좀만 빨리 중고값 떨어져가지고 내 차 팔고 중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이 도어가 조금 더 커요. 보통의 카라반에서 쓰는 도어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 좀 느끼셨나요? 도어가 조금 더 광폭이에요. 그리고 도어에 유압식으로 달려 있어서 문이 막 텅텅텅텅 거리지 않고 쇼바가 달려 있어서 생각보다 도어가 크다 그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이런 카라반 도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 B타입 캠핑카들은 슬라이딩 도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우풍이 좀 심한 편이 있어요. 근데 우풍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런 데 보면 이제 당연히 벤트겠죠. 위쪽에 있는 가스 벤트라던가 냉장고 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벤틸레이션들이 이제 달려 있을 거고요. 히터 뭐 이런 것들 쭉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옆에 조그마한 수납장이 있는데 이 수납장 기능을 잘 모르겠네. 이게 탁 누르면 잠겨지면 딱 좋은데 이걸 다시 키로 잠궈야 되네. 약간 그런 불편함은 좀 있네요. 제가 이제 쓰면서 가장 부러웠던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일단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트렁크의 문연에도 쇼바가 있습니다. 어때요? 트렁크 공간 강화합니다. 트렁크에서 내가 그냥 짐 없이 산다고 하면 그 예전에 어디 캠핑카에서 봤었던 한올 캠핑카에서 이 트렁크 밑을 카페트 깔고 그 약간 거실 공간처럼 사용을 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쓸 정도로 지금 커요. 이 정도면은 뭐 폴딩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짐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라던가 자전거 같은 거 딱 실었을 때 묶을 수 있는 레일들이 딱 있어요, 바닥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레일들이 딱 있어서 자전거하고 탁 체결, 깔깔이바 같은 걸로 체결해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고리들이 딱 있고요. 오라이언이나 아니면 이제 큰 C타입 쓰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다가 선반장 렉 같이 짜가지고 2단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BFRV에서 요 2단으로 선반을 할 수 있게끔 옵션화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 한 20cm 좀 낮춘다고 큰 문제 안 생길 것 같으면은 침대가 딱 20cm만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위에 20cm 좀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청수 120L에 오수 100L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옵셔널을 시켜가지고 더 원하시는 분들은 더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확장을 원하시면 더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수하고 오수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좋아요. 막 청수 200에 오수 100이다? 그럼 오수는 좀 중간중간에 버려야 되긴 하는데, 사실 좀 눈치 보면서 버려야 되는, 약간 그것 때문에 요새 달구지 카페에 말이 많이 오죠. 오수통이 먼저 차버리니까 중간에 그냥 오수통 열어가지고 막 몰래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 딱 찍혀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수통하고 오수통 밸런스는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지금도 120에 100이면 어느 정도 맞고, 청수 120이면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이 정도 급에서는. 근데 저도 한 100L 정도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200L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뭐 진짜 중간중간에 급수하는 데가 요새는 대한민국 많기 때문에 200L 채워 다닐 일은 없는데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100L 정도면 한 4인 가족이 충분히 괜찮더라, 쓸 수 있더라. 저는 뭐 그래서 뭐 청수통 늘리는 거는 뭐 굳이 더 증설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와보면 얘가 이제 두루마 히터 뭐 배기구인데, 요거는 이제 알데 보일러로 바뀌다 보면은 이제 없어진다고 하고, 알데 보일러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데 보일러 좋다, 알데 보일러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알데 보일러는 부동액들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그 복사열로 전체적으로 다 데워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데 보일러가 있으면 훨씬 더 쾌적하고, 공기 자체가 뜨거운 무시동 히터를 막 그 바람을 불어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알데 보일러를 쓰면 안에가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알데 보일러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알데 보일러에 또 새로운 그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알데 보일러의 열 교환기가 자동차의 부동액의 열 교환기에 같이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만 주행을 해도 차량에서 돌아다니는 부동액이 알데 보일러의 열 교환기를 뜨겁게 해가지고 굳이 별도로 이 가스를 써가지고 데울 필요가 없다. 도착했을 때 이미 알데 보일러는 따뜻해져 있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캠핑 카라반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알데 켜가지고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뭐 기름통하고 요소수 넣는 통 있고, 여긴 당연히 이제 뭐 화장실 카트리지 들어가는 거 들어가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판넬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시스템이 여기서 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 밑으로 이제 보면 기본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 밑에 이제 오수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B타입이나 C타입 같은 경우는 기존 차에 만들어서 달다 보니까 요 구조를 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캠핑카를 염두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차체와 바닥과 이 중간에 떠 있는 프레임 사이로 청수와 오수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어 같은 경우도 그냥 자동차에 도어를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라이카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도어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차 진짜 나 처음 봤어.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이 이제 기본적으로 열어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LPG 충전해서 다니는 거 카라반 쓰시는 분들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LPG 시스템, 가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스를 가지고 다니고, 겨울에는 예비로 하나 더 달 수 있게끔 또 옵션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캠핑을 하고 있는데 카라반 오너분이 이제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스통이 하나가 있죠. 가스통이 하나가 있는데 가스통 한 2개 정도는 달 수 있게끔 이제 나중에 할 것 같아요.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충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충전하는데도 찾기도 힘들고, 연락을 했는데 충전해 주는 데도 없고 근처도 없어요. 그래도 카라반 세워놓고 얼른 차로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 되는데, 얘는 가스 중간에 떨어지면 다녀야 되니까 와이프들한테 욕먹죠.
왜 이런 거 미리미리 충전 안 해놓고 와가지고 떨어지냐 난리 나요. 사실 기름 같은 경우도 중간에 기름 없어가지고 어디 주유소 들린다고 하면 와이프들 맨날 왜 기름 미리미리 안 채우느냐고 잔소리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가스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충전해야 되는데, 사실 가스 게이지를 딱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없어가지고 무게로 측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로 대신 이제 남은 양을 얼른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IoT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 아드리아 카라반하고 이런 카라반들에 대한 옵션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 모터홈의 옵션화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모터홈이고 검증이 된 모터홈이에요. 우리 뭐 실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모터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왔고, 이 수입되어 놓은 모터홈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조금 더 옵션화 작업을 해서 인산철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인버터라던가 증설을 해가지고 전기 시스템을 늘리는 거고, 뭐 당연히 청수랑 오수도 늘릴 거예요. 영상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지만 옵션화를 너무 많이 시켜서 무게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차 자체를 처음에 고안하고 설계했었을 때의 어떤 캐파가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결국은 타이어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타이어가 적정하게 다 버틸 수 있는지 타이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두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A 클래스 캠핑카는 사고가 안 나야 당연히 좋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긴 하죠. 내가 잘해서 나는 사고도 있지만 남이 잘못해가지고 내 차에 사고 내는 경우는 어떻게 수리할 거냐. 나 이거 주차해 놓고 갔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거 벅 하고 바꿔 갔어. 근데 살짝 범퍼 이런 데만 해도 라이트만 깨져도 이 라이트는 기성품이 아니니까 이 얘네들에서 이제 수입해 와야 되는, 수입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수리비가 어마무시하겠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들기 좀 잘 모르겠지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C타입 캠핑카라던가 카라반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 알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주의로 저녁에 못 봤을 때 캐빈을 긁는다거나 엉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조금 눈물을 좀 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가족이 타고 있는 차기 때문에 운전 자체는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솔라티 타고 나서 사고 난 적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거든요. 어차피 타지도 못할 차 앉아가지고 한번 리뷰 제대로 했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제 BF 카라반 여기 사장님이나 대표 관계자분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찍기 바로 직전에 주간부부 채널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찍으셨어요. 거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찍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들은 뭐 또 그 채널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C타입 캠핑카는 내가 자동차가 있고 뒤에 캐빈이 얹어져서 내 차에 카라반을 싣고 다닌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캠핑 공간을 뒤에 싣고 다닌다 라는 느낌이 들고, B타입 캠핑카는 내가 자동차 안에서 그냥 캠핑 공간이 있구나, 내 자동차 안에서 캠핑 공간이 있구나 하는 약간 차박의 개념이 좀 들고, 그 다음에 A클래스 캠핑카는 내가 카라반을 운전하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진짜로 카라반을 그냥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 보고 제 차 타면 또 기변병 와가지고 사실 이런 거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그 수입차, 사실 AS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고도 그렇긴 하지만 AS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여기에서 다 갈 수 있는 거고, 듀카토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차 정비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확충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비성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BF RV에서도 스캐너 같은 것도 다 구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캠핑장이나 노지에서 이 차가 많이 다니는 모습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존재감부터 장난 아니잖아요. 이 캠핑카 카라반 모터홈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딱 운전하고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야, 우리 쳐다보는 이 또 시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의 시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오늘 영상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